a black belt from Makako because he says you're not his black belt. I studied with him, sir. You study with him, but did you get a black belt from him? I almost got it. You but almost get it. So you're not a black belt. But I have the accident. So you're not a black belt. And I black out. But sir. you're not a black. Take that fucking belt off right now, dude. Sorry, sir. You're not a fucking black belt, dude. You're a fucking white belt. Sorry. And you come in my gym Sorry. here saying that you're a fucking black belt, man. Because I'm almost close, Because sir. you're almost closing shit, bro. You're either a fucking black belt or you're not a black belt, man. You know, man, I fucking broke my leg for this belt. I fought MMA repping the flag of jiu-jitsu to wear this fucking belt. To have the red bar. And you come here and you say you're a fucking black belt in my gym. I'm sorry, sir. 블랙벨트,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검은띠라는 말, 여러분한테는 어떻게 들리시나요? 태권도가 워낙 대중화가 되어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초등학생들조차 태권도 검은띠를 가지고 있죠. 저 역시 태권도 검은띠를 초등학생 때 받았고, 유도에도 마찬가지로 검은띠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권도는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뭐 거의 한 2년 정도 소요해서 검은띠를 받았던 것 같고, 유도는 한 3년 정도 수련을 한 다음에, 그리고 시합을 꽤 많이 참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초단을 땄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수련하고 있는 이 주짓수, 브라질리언 주짓수죠. 저는 종합격투기를 통해서 처음으로 주짓수를 접했고, 그렇기 때문에 한 3년 정도는 띠가 없는 상태로 주짓수를 수련을 했고, 이후에 2008년 초쯤에 제대로 흰띠를 메고 주짓수를 시작했으니 지금 횟수로 따지면 한 13년 정도 정통 브라질리언 주짓수를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저는 아직 블랙벨트를 따지를 못했어요. 갈띠입니다. 거의 다른 종목들에 비교해봤을 때 몇 배 수련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도 블랙벨트가 되지를 못했어요. 뭐 해외에도 그 기간 동안에 3번이나 나갔었고, 해외로 나간 동안에는 당연히 자동으로 승급이 당분간 멈췄었기 때문에 조금 띠를 오래 메고는 있습니다만, 저는 제 벨트에 굉장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거 뭐 제 실력이 막 잘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정당하게 띠를 받고 수련해온 경력 때문이에요. 이토록 승급이 늦은 이유는 제가 당연히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서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바로 인보징이라는 주짓수의 띠 수여 시스템 때문입니다. 주짓수는 흰, 파, 보, 갈, 검 5개 단계의 벨트로 구분이 돼요. 검은띠 이후부터는 승단을 하는데 뭐 그 이후의 이야기야 뭐 저나 기타 주짓수 수련자 분들께는 너무 먼 이야기이기 때문에 일단 생략을 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할게요. 관장님은 수련하는 수련생들의 실력을 직접 스파링을 통해서 파악이 가능합니다. 격기 종목의 다른 스포츠들과 주짓수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점이 바로 이거예요. 직접적인 파악을 하는 부분입니다. 예외인 도장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관장님과 한 번도 스파링하지 않고 넘어가기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는 매띠를 바꿔맬 때마다 1년에서 2년, 또 길게는 뭐 거의 4년에서 5년까지 시간이 걸려서 승급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되게 엄격한 관장님께서는 뭐 시합에서 우승할 때까지 아예 승급을 시켜주지 않는 그런 분들 계셨는데, 뭐 그런 예외적인 케이스 말고는 거의 띠 하나를 승급하는 데는 2년 정도를 잡는 것 같고, 그래서 블랙벨트까지의 그 시간을 한 10년 정도를 보통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오랜 시간 동안 크고 작은 부상 속에서 지속적인 수련과 헌신을 통해서 띠를 수여받는 만큼 많은 사람들의 존중을 받게 되는 것이 블랙벨트입니다. 물론 천재들의 경우 더 빠른 경우도 있죠. UFC의 챔피언이었던 BJ 펜의 경우에는 3년 4개월, 경량급 월드 챔피언이었던 카요테라도 이거랑 거의 비슷하게 걸린 케이스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역시 아직까지는 뭐 세계적인 천재 선수들의 이야기일 뿐이지 아직 한국 내에서 그 정도 천재는 나타났다는 이야기는 못 들은 것 같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블랙벨트들은 가짜 블랙벨트들이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과민하다 싶을 정도로 날카롭지만 저 역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인정을 받지 않고 스스로 띠를 올려매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의 존중 어린 눈빛을 받는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예로 요리를 따져본다면 뭐 고든 램지의 요리 유튜브를 보면서 요리 공부를 한 사람이 한국에서 고든 램지의 제자임을 자처하면서 뭐 유료 쿠킹 클래스를 여는 뭐 그런 느낌인 거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주짓수에서는 가짜 블랙벨트가 나타나기가 엄청나게 힘들어요. 이유는 앞서서 말했다시피 사람이 사람에게 띠를 주고 띠를 수여한 사람은 띠를 받은 사람에 대한 일증의 보증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본인의 리니지, 그러니까 수혈받은 계열과 그 라인이 바로 드러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면 그냥 바로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너 띠 어디서 받았어? 라고 질문했을 때 정말 3초 안에 대답이 나오지 않고 뭔가 대답이 길어진다, 이러면 뭔가 띠에 관해서 꺼림칙한 부분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야말로 합리적인 의심인 거죠. 한때 한국에도 블랙벨트가 몇 명이 없었던 시절에 가짜 블랙벨트가 갑자기 외국에서 입국해서 등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가짜 블랙벨트의 어설픈 모습에 너도 나도 해외 그 계열에 연락을 해가지고 그 리니지를 확인을 했는데 역시나 바로 걸렸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진짜 블랙벨트들은 쉽게 말해서 잡아봤을 때 바로 티가 납니다. 정말 그 알 수밖에 없게 되는 그 특유의 느낌이 있어요. 이걸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정말 잡아보면 바로 압니다. 저도 유도 경력이 있지만 유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선출분들이랑 잡아보시면은 기싸움부터 바로 다르다는 걸 느낄 수가 있죠.
정말 잡아보면 아, 이 사람은 블랙벨트가 아니구나 라는 느낌이 바로 파악이 될 때가 있어요. 왜 제가 이런 느낌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설마 제가 그 가짜 블랙벨트랑 스파링을 해본 건 아무튼 재밌는 건 그때 그 가짜 블랙벨트는 이후에도 제 지인들의 도장에 블랙벨트가 아닌 다른 띠를 메고 나타나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소동들을 일으킨 다음에 사라져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가짜 블랙벨트 사건이 일어난 지 거의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냥 그때 당시에 처음부터 그냥 자기 블랙벨트 아닌 거를 고백을 하고 처음부터 주짓수를 수련을 다시 시작을 했어도 블랙벨트가 됐을 만큼의 그 시간이 흐른 거죠. 근데 놀랍게도 그 블랙벨트는 아직도 블랙벨트를 자처하며 수도권에서 도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끈기와 용기에 정말 감탄을. 한국에도 정말 다양한 해외 계열의 블랙벨트 분들이 계시죠. 한 계열에서 계속 운동을 해가지고 블랙벨트를 받게 된다면 정말 좋겠지만 저 역시 그랬고 많은 분들이 중간에 계열을 옮기는 일을 겪습니다. 특히 갈띠에서 검은띠가 되는 결정적인 시기에 개인적인 사정이나 팀의 사정으로 벗어나는 경우가 꽤나 있어요. 그래서 해외에서 계열을 찾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전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당하게 수련으로 본인의 승급을 거쳐오신 분들이 계열을 옮기면서 해외에서 계열을 찾는다는 거? 그건 절대로 나쁜 게 아닙니다. 게다가 그런 분들 중에서 숨은 실력자들도 많지만 대놓고 실력자인 분들도 엄청 많으세요. 겉보기에는 갑자기 연고도 없는 다른 나라의 계열에서 블랙벨트를 갑자기 수여받았다고 좀 안 좋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해외의 계열 역시 위에서 주재한 바와 마찬가지로 아무나한테 블랙벨트를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블랙벨트는 가짜가 나타나기가 정말 힘든 거죠. 돈만 주면 살 수 있는 곳? 찾으면 당연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블랙벨트를 받을 바에 차라리 지금 제가 메고 있는 갈띠가 훨씬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피하려고 해도 다 걸립니다. 아무리 잘 모르는 계열도 잘 모르는 국가의 생소한 팀마저도 결국은 한 리니지에서 출발하니까요. 그리고 저는 대부분의 주짓수를 수련하시는 분들이 이에 저와 공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무튼 영상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본인의 부끄럽지 않게 운동을 하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